안녕하세요. 지혜를 전달하는 위스덤 드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람의 이기심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 연인, 가족 또는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서운하고 상처받은 적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어쩜 자기 생각만 할까? 남 생각은 왜 안 할까? 그 상대방 이기심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섭섭하고 서운하셨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저는 부당한 일에 특히 욱하고 화를 못 찾는 성격이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못 이기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상대방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전 당당했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물러설 이유도 없었고 참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것도 모르지? 남들한테 물어봐라. 누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맞는 말을 한 거고 상대는 틀렸으니까 나는 죄가 없고 당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렇지만 전 대체로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욱하는 성격이지만 타당하지 않았을 때만이었고 주변에서도 성격적으로 배려심 있고 성실하다고 들어서 이기심은 나랑은 별개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사람 관계도 다양하게 맺어보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감정 조절과 나 스스로를 관찰하는 연습,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공부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또한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의 기준은 남들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에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걸 강요한다던가 등 상대방에게 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행동이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은 이성과 법을 활용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이기적인 행동들이고 제 속에 가득 찬 이기심은 바로 제 관점과 경험에서만 상대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활 환경과 습관, 그리고 자기가 겪은 경험에서 이해와 공감을 하고 그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또한 자기의 관점과 경험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르고 다양할 뿐입니다. 가볍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자와 토끼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사자와 토끼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사자는 방금 사냥한 생고기를 준비했고 토끼는 신선한 당근을 준비했습니다. 사자와 토끼 중 누가 더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이었을까요? 사자는 자기 관점에서 최고의 선물을, 토끼 입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누가 틀렸고 누가 옳았다는 것의 문제일까요? 쉬운 예를 들어봤지만 인간관계도 많이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비슷한 생김새로 우리는 망각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보는 관점과 생각은 너무 다양합니다. 성격, 생각, 가치관, 경험, 생활 환경 등이 각각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공감은 못해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고 안 볼 사람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그만이지만 계속 곁에서 볼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서로 관계에서 지치지 않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관계가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모두 이해하고 양보하면 그 관계는 분명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한쪽이 못 버티고 무너질 것입니다. 글을 쓰는 저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매우 어렵고 제 감정을 조절하기가 버겁고 힘들지만 조금이나마 이해심을 넓히고 이기심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마인드 3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커트라인 정하기입니다. 나 자신만 상대방을 무조건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나하나 많은 조건을 상대방에게 내세우면서 이기심을 부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은 나 자신이 불행하고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 대화와 소통이 힘든 사람,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사람 등 이렇게 자신만의 인간관계에서 커트라인을 많게는 말고 3가지 정도 정하고 이것만 아니면 맞춰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자신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얻으면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현명하게 알아차리고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관계에서 커트라인을 정하고 대화를 해도 쉽게 조율되거나 타협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대화도 안 통할 거고요. 하지만 지키고 싶은 관계를 위해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또는 싸울까봐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엔 감정이 터지기 마련이므로 어렵고 번거롭고 힘들지만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상대방에게만 맞추지 말고 반대로 자기 기준에 너무 상대를 맞추지 말고 정말 이건 이해 못하고 양보 못하는 부분은 상의해서 타협을 보고 중간 지점을 찾는 것. 공감은 못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맺는 관계는 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이해 범위를 명확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 인정하기입니다. 너무 자기 관점에서만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이 공감되지는 않지만 그 상대방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라온 환경, 성격일 수도 있고 각자의 경험, 직장에서 직급이나 위치에서 나오는 입장 차이, 개인의 상처라든가 트라우마로 인한 행동 차이 등 사람들의 관점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하고 알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자신의 이기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기심에도 대처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와 소통을 하려는 과정 중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입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 서러움, 짜증 등 서로를 이해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오히려 감정에 휩쓸려서 서로 관계가 더욱 악화됐던 경우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감정들을 생각의 전환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요. 심리학 박준하 박사님의 감정을 통제하는 팁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류하기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이성이 우리는 존재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2번째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기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건 나 자신 하나뿐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멘탈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멘탈의 구성 요소는 자극, 생각, 감정, 행동 이렇게 4가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대화 중 내가 듣기 불편한 말을 꺼냈다. 자극.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생각.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 감정. 그리고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한다. 행동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생각을 전환하면 감정을 추스리고 멘탈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극은 외부에서 오는 것은 제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2번째 생각은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제 주관이 아닌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3번째 감정은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연습을 하면서 감정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 행동. 일단 상대방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경청해서 그 감정을 알아주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정에 휩쓸려서 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정을 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술술 풀리는 사소한 말투 3가지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박주나 박사님께서 수용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소한 말투 3가지,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3가지 말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꼭 이 말투가 아니더라도 서로 대화를 할 때 행동이나 태도, 자세에서 수용과 존중해주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면 더 거칠어질 감정도 줄어들고 대화의 질도 높아지고 자신의 마음의 그릇도 넓어질 수 있어서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감정을 추스리고 멘탈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서 소개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상대방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기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상대방이 좋아서 했던 행동과 배려를 상대방도 나에게 보상해 주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또는 그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라고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 생각 또한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했던 행동들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보상받으려는 순간 커지고 커진 기대만큼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실망도 크고 상대방은 이 기대가 부담감으로 작용되고 서로 관계는 균형을 잃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했던 행동과 배려, 노력들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 굳이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만 상대방을 챙기고 배려해주고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동이 기대와 달라 실망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관계를 가득 채웁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사자와 토끼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좋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불편하거나 힘든 것들을 최대한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같이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아닐까요? 정리하면 내가 좋다고 결정한 선택을 희생으로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보상을 바라기보단 서로를 수용과 존중해주는 질 좋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추측해서 나 자신을 괴롭히기보다 서로 틀린 게 아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말고 서로가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주자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누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각자의 생존 또는 생활 방식에 따라 이익을 위해 이기심을 부립니다. 그 이기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기심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같이 공생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고 이게 정답이다 라는 뜻은 절대 아니며 그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일썸드레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나마 힘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